레일턱, 날개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형태가 슬라이드 코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레일턱의 적용예입니다. 레일턱에. 제일 왼쪽에 있는 A1을 일명 우리가 스탠다드 타입이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타입, 이 타입. 즉, 그냥 바닥에 존재를 하고 W1과 H1이 튀어나온 이 타입을 스탠다드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의 소형과 중형에서 많이 쓰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금형을 소형 중형이 아니야. 슬라이드 코어 소형 중형을 말하는 거예요. 참 말하기가 힘들어요. 어느 정도가 중형이고 어느 정도가 소형은 보통 이제 작은 것들. 현재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네, 이 슬라이드 코어 정도 같으면은 거의 얘는 소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게 아니죠. 얘는 큰 게 아니죠. 이거는 거의 소형 타입입니다. 소형 타입이니 어떻다? 날개가, 제가 말한 날개가 측면에 달려있는 이 타입이라면, 소형 타입이라면. 그러면 중형 타입은, 중형은, 자, 이 정도 되는 게 중형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되죠. 이거는 이상하죠, 타입이. 색깔이 다르네요. 이 슬라이드 코어가 셀코어의 부분에 이렇게 이 부분을 조립을 해놨네요. 이게 가이드레일입니다. 가이드레일. 얘가 요거를 달아놨습니다. 지금 우리 책에 보면 이 타입입니다. A2 타입. 얘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얘는 이제 금형이 큰 거를 쓸 때 자주 하다 보면 여기가 낡아요. 요 윗면이. 왜냐하면 가이드레일이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헤드는 무조건 안 닿는다. 갭이 있습니다. 가이드레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가다 보니까 여기가 볼트로 이렇게 조립이 되면서 하원판에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요 가이드레일 사이를 타고 왔다 갔다 계속 하다 보면은 마모가 가장 많이 되는 곳이 이 공간과 그리고 이 공간이라고 여기. 그러면은 와 이거 닳아버리면 물론 가이드레일 교체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슬라이드 코어가 손상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를 분리를 해서 썼습니다. 분리를 해서. 요거에 대한 보강을 해주는 플레이트. A3 타입과 A4 타입이 있는데 A4 타입은 좀 그렇고 여기에 A4 타입, A3 타입과 A5 타입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얘가 큰 슬라이드 코어 얘를 안 쓰는 이유는 재료 발주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재료 발주를 하겠죠. 이렇게. 원래 실제적인 재료는 이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기계 가공으로 날려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 슬라이드 코어가 엄청 크다. 그러면 날아가는 양이 장난 아니겠죠. 재료가 아깝다 이거지. 그럼 얘는 재료를 이렇게 발주를 해서 여기는 무급이라고 했습니다. 구배를 안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디만 날리면 돼? 여기만 날리면 됩니다. 얘에 비해서 재료가 엄청 적게 날아가죠. 재료 절감을 위해서 쓰는 타입. 얘는 이렇게 날리고 나서 요거를 만들어 갖고 날개를 만드는 거죠. 그럼 얘는 날개 없는데 날개가 어디 있나요? 얘는 가이드레일에 날개가 있습니다. 가이드레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가이드레일입니다. 가이드레일도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재료를 아끼기 위해서 요 가이드레일 날아가는 거는 별로 얘는 캐피1이니까 관계없는데 얘는 캐피4나 4M 이렇게 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재료 절감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A3입니다. 재료 절감용. 가장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재료 절감용으로. 그래서 밑에 걸 읽어보면 상기 그림은 슬라이드 코어의 날개, 턱에, 레일턱에 대한 분류이다. 레일턱은 슬라이드 부품들 중에서 하나인 가이드레일과 접촉되는 부위로 슬라이더 진행 시 가이드레일 홈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가공되어 슬라이드 진행에 유동이 없도록 하는 타입이다. 그러니까 가이드레일이 레일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334페이지를 봅니다. 그러면 가이드레일 형태에 따른 구분입니다. A, B, C, D로 구분합니다. D하고 D는 그리 많이 쓰는 거 아닌데 여기에 보이는 아까 말했던 A와 C 방법을 가장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A는 스탠다드고요. 이렇게 레일턱이 위에서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이드레일이. 그리고 얘는 아까 봤던 A3처럼 이렇게 홈 들어가 있는 상태에 요 타입으로 많이 쓴다고. B하고 D는 경우에 따라서 써요. C타입은 재료 절감용, 그러니까 슬라이드 코어가 큰 거. A타입은 일반적인 스탠다드 타입. 얘는 슬라이드 코어가 대형이에요. 얘는 슬라이드 코어가. 이렇게 큰 슬라이드 코어가 쓸 때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뒷장으로 가볼까요? 345페이지를 보면 자 여기에서도 슬라이드 코어의 조립 상태인데 이게 가장 스탠다드 타입입니다. 스탠다드. 여기서 이제 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근데 정석으로 하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슬라이드 코어 그리고 라이너라고 영어로 하면 라이너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스파편. 왜냐하면 이 라이너란 뜻이 깔판, 뭐 덧대어주는 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슬라이드 코어 등 쪽에 마모 방지를 위해서 라인을 빼주고요. 슬라이드 코어의 스트로크를 담당하는 앵귤러 핀. 그리고 여기서는 슬라이드가 파팅보다 내려가 있을 때 슬라이드가 밀리는 것을 막아주는 블록, 로킹 블록. 그리고 슬라이드 코어 진행을 돕는 가이드레일. 그리고 바닥에 마모를 돕는 바닥 라이너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스토퍼까지.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정석의 슬라이드 코어 구조이고 보통 이제 필요에 따라서 가장 많이 빼는 게 바닥의 라이너. 바닥 라인을 가장 많이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로킹 블록도 빼요. 근데 얘는 로킹 블록을 못 빼요. 왜냐하면 파팅보다 슬라이드 코어가 올라오는 게 얼마 안 돼요. 이 때문에 이 로킹 블록이 바닥까지 내려가서 얘를 압력을 받아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로킹 블록이 꼭 필요합니다. 아, 또 있네. 스프링. 그래. 스프링까지.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이드레일은 슬라이드 코어의 진행을 도와주는 블럭입니다. 예, 그림에서 A1 타입은 가장 일반적인 형상이고 A2, A3, A5 타입 중 타입은 중대형 슬라이드 코어의 재료 절감을 위해서 만들어진 타입입니다. A2, 3, 5, 2도 뭐 재료 절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A4 타입은 슬라이드 코어의 스트로크가 너무 길어서 슬라이드가 금형 밖으로 돌출될 경우에 대비해서 가이드레일이 길게 제작하고 슬라이드가 가이드레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A2 형상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보았던 그 슬라이드 가이드레일이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이 슬라이드 코어 스트로크가 너무 길어서 이게 몰드 베이스 끝이에요. 몰드 베이스 끝인데 얘가 훅 지나가 버린다고. 많이 나가면 들어올 때 힘들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레일을 금형 밖으로 이렇게 연장시켜 놓은
도와도 슬라이드코어가 바깥으로, 금형 바깥으로 가더라도 요 홈이 요게 걸려 있으니까 땅으로 안 떨어지겠죠. 예, 그런 타입을 적용할 때 F4 타입을 쓴다. 그거 말고는 별로 권장 사양은 아닙니다. 왜냐? A2 갖고, A3 갖고도 가능하거든요. 그게 방금 이야기하는. 이때 A5 타입도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A5 타입도 A4와 같이 형상과 똑같죠. 분리했느냐, 분리 안 했느냐, 그 차이죠. A5 타입은 재료 절감이 되죠. 끝으로 F, H1, H2, W2는 설계자가 WGHL의 크기를 감안하여 임의 적용할 것. 이게 정답이 없다. 자, 슬라이드 코어를 아까 그는 전면을 봤다면 얘는 이제 측면을 본 겁니다. 측면을 봤을 때 슬라이드 코어에 어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등이라고 하는데 등, 슬라이드 코어고 사람 이렇게 등처럼 생겼대. 등이라고 하는데 요 슬라이드 코어 경사면 요 경사면에 대한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타입인데 왜 경사면이 중요하냐면 얘가 사실적으로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스탠다드는 여기 있는 B2 타입이 스탠다드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당연히 스탠다드예요. 얘는 요 부분처럼 왜 얘는 이런 게 없느냐. 얘는 아무것도 여기다가 등에다가 안 얹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쓴다. 그러니까 상온판이나 로킹블록이 와서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스팝이 납니다. 문제점이 하나 있지. 계속 닫다 보니까 여기가 마모가 돼. 그럼 교체해야 되면 슬라이드코어를 통째로 교체해야 돼. 원판을 통째로 교체하는 게 낫겠습니까? 슬라이드코어를 교체하는 게 낫겠습니까? 작았다. 두개 틈새. 슬라이드코어를 고쳐야지. 원판이 얼마나 작업량이 많은. 작업량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얘를 바꾸긴 아깝단 말이야. 당연히 안 바꾸지. 그럼 어떻게 해? 여기를 날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가공을 이렇게 해서 얘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편을 하나 얹어요. 마모가 된 자리에. 여기를 다 날리고 여기다가 이런 편을 하나 얹는다고. 당연히 편 빠지지 않도록 볼트는 체결을 해야지 이렇게. 이때 여기 등에 채우는 편을 영어로 라이너라고 합니다. 라이너, 깔판, 덮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깔판의 역할인데 이 라이너가 뭐 현장에서는 라이너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근데 LG 규격 이름으로 할 때는 아마 라이너라고 할 거예요. 얘를. 보통 보면 우리가 스파편이라고 해요. 현장에서는 요거를 또 다른 말로 다르게 표현, 열처리편이라고. 슬라이드 열처리편. 그러면 아 등이구나. 이렇게 부르는 데도 있습니다. 열처리편 또는 스파편. 근데 뭐 열처리편은 열처리를 하니까 열처리편인데 열처리편보다는 스팝편의 용어가 더 맞겠죠. 스팝을 보는 자리입니다. 요 부위만. 그래서 뒤에 이제 부품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단 슬라이드 코어가 이 라이너에 대한 구분으로 지금처럼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6가지는 아니고 저거는 슬라이드 코어 측면에 날아가는 양입니다. 엄청 많이 날아가죠. 그것도 소재가 많이 아깝겠죠. 그래서 뭐 이거를 그냥 와이어 따는 집도 있어요. 조그만 것들은 그냥 와이어 따고요. 오히려 거기다 일이 더 작으면 와이어. 그래서 옛날에는 와이어 기계가 보통 회사들 보면 다 외주를 다 뺐어요. 근데 지금은 와이어를 많이 따는 이런 전자금형 같은 경우는 와이어 기계를 갖고 있는 데가 많아요. 와이어가 들어와 보니까 일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와이어 따면 정말 금방이죠. 이것도 기계 날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양이 슬라이드가 크면 양도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라이너를 삽입하지 않는 타입입니다. 옛날에 이랬었지. 근데 이제 점점 설계 기술, 금형 기술이 발전하면서 야 이거 해갖고 마모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등에다가 뭘 하나 얹어라. 애기를 엎듯이. 그래갖고 나온 게 여기 있는 B2 타입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타입. 근데 우리 회사는 이런 타입 안 씁니다. 이런 타입 씁니다. 그럴 수 있어요. 회사에 따른 그에 따라서. 근데 아직까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타입은 여기에 있는 B2 타입이에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안 쓴다고 해서 그 회사끼리 맞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다른 회사들을 봤을 때에도 가장 많이 쓰는 타입이 B2 타입. 근데 이제 요즘 추세가 이거라고 여기다가 슬라이드
스프링을 넣기 위해서 여기다가 구멍을 파요. 요 앞에다가 슬라이드 컬. 이거는 슬라이드파 복귀차다 용으로 진짜 슬라이드파 스프링을 쓰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 끄다고, 자, 여기 부분이, 다음 장인가요? 아, 여기 있네. 자, 이 스프링이 들어가는 이 자리와, 그 다음에 여기 풍 내려오는 이 자리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압력을 받으니까 여기가 스트레스 크랙을 발생해서 여기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적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아까 말했던 B3 타입을 또 많이 씁니다. 또는 B4 타입. 그러니까 B3 타입과 B4 타입의 특징은 이 구간이 스프링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또는 한 단을 올려갖고 얘를 쓰는데 U만큼 올려요. 그러니까 스프링과의 거리를, 스프링이 여기 이만큼 들어가면 여기와 여기 거리를 더 올린 거죠. 그게 B4 타입이고, B3 타입은 요 바닥을 평평하게 버렸죠. 이거 의외로 많이 씁니다. 업체에 가면 이렇게 해달라는 데가 많아요. 자, 이거와 이거의 특징이 있다면, 라이너가 얘는 그러니까 스파핀이 요렇게 얹혀져요. 이렇게 직각으로. 그러니까 얘는 가공할 때 이렇게 된 편을 가공하면 돼요. 근데 얘는 이렇게 얹혀지는데 어떻게 된다? 얘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가공을 해줘야 돼. 이걸 정확하게 가공해줘야지. 정확하게 가공 안 하면 여기 이게 안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깔끔하죠. 요거는 그냥 이 평으로 이렇게 가공하면은 다 가공이 돼요. 근데 얘는 어찌 된다? 가공이 엔드밀이 내려와갖고, 예, 여기 가공을 못해요. 아무리 하다가도. 여기가 좀 남아요. 그럼 방전 때리냐? 방전 때리면 안 되죠. 그래서 슬라이드 코어를 요즘 보면은 바이스들 이렇게 돌아가는 바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를 물리고 바이스를 돌려서 회전을 시켜갖고 저 부위를 수평에 맞춰갖고, 슬라이드 코어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갖고 수평에 맞춰갖고 요 부위를, 요 라이너가 날아가는 이 자리가 수평에 맞춰갖고 이렇게 가공을 하면 가공이 돼요. 뭐 그런 식으로 가공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범용에서 조그만 것들은, 범용 중에서 복합이 있습니다. 복합. 복합은 헤드가 이렇게 돌아가요. 헤드를 지금 막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각도, 뭐 앵귤러 핀, 슬라이드 코어 등 쪽에 있는 각도만큼 헤드를 이렇게 돌려갖고, 그래갖고 가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업하는 방법은. 자, 그래서 여기에 측면에 가장 많이 쓰는 타입은 소형입니다. 소형. 이 타입을 가장 많이 씁니다. 소중형. 소중형에서는 이 타입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대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있는 B5 타입이나, 안 그러면 뭐 B4 타입이나 B3 타입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보통 보면은 대형금형도 이렇게 해요. 대형금형도 A 타입을 써요. 소중형 대형 이것도 해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종류가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계를 딱 하고 가면 그 회사에서 처음 하는 것들 여러분은 주진 않아요. 그거는 고참이하고 늘 하던 거 이런 것들을 줘요. 그러면은 전에 설계했던 설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줘요. 야, 이거 데이터 참고해라 이래가 줘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보고, 아, 슬라이드 코어 이 금형에서는 뭐 요 타입을 썼네, 이 타입을 썼네, 이 타입을 썼네. 그거 골라서 쓰면 됩니다. 골라서. 자, 그러면 밑에 부분을 보면, 상기도면은 슬라이드 코어의 라이너, 삽입 포켓 형태에 따른 타입별 분류들이다. B1 타입은 라이너를 삽입하지 않는 타입으로 부품들 중에서 로킹 블록의 마모 방지 역할이 추가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라이너를 대고 로킹 블록이 없고 라이너를 안 대고 로킹 블록이 있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로킹 블록이라는 애가 아까 요 위에 얹혀지는 요거 스팝이 되는 편입니다. 이렇게 이 편인데,
라이너가 없으면 로킹 블록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상온판 갖고 스팝을 봐야 되는데 상온판이 마모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로킹 블록을 무조건 된다고. 그래서 마모가 생기면 로킹 블록 바꾸면 돼요. 로킹 블록은 가공하는데 그렇게 안 어렵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 라이너를 냈다. 그러면은 로킹 블록을 생략하는, 로킹 블록을 쓸 필요가 없을 때에는 로킹 블록을 생략하고 그냥 원판에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KP1이고 45시다. 당연히 45시가 닳겠죠. 그러면은 뭘 한다? 얘를 바꾸는 거예요. 얘는 금방 가공하죠. 얘를 또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환이 쉽게끔 쓸 수 있는 또 그 부품이 라이너인데, A타입은 라이너를 쓰지 않는 타입, 대신 이제 로킹 블록을 써라 하는 이야기고, B2타입은 라이너 삽입 타입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타입이다. 하지만 라이너 삽입부를 범용 밀링에서 가공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근데 뭐 NC에서 가공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이 공작물을 회전을 시켜갖고 가공하면 돼요. 스프링 삽입 시 응력 집중에 의한 스트레스 크랙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B3 타입은 B2 타입에서 스프링 타입 시 삽입 시 발생하는 스트레스 크랙용 크랙 방지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라이너의 가공이 어려워진다. 자, 슬라이드 코어를 우리가 모델링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시험 치는 이론에는 나옵니다. 슬라이드 코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사출 제품도 분석하고 지금 오늘부터 배우는 사출 부품도 설계, 조립도 설계에서는 그 언더컷 처리 구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얘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번 달 안에는 그 지금까지 했던 것 능력단위 교재해갖고 좀 수업을 해야 되는, 제가 지금 하려는 건 얘를 딱 끝내고 지금 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를 한 번 듣고 걔를 들으면 걔가 간단하게 나와 있어도 이해가 가요. 근데 걔를 듣고 여기 되면은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어느 정도 이 책만 좀 자기가 이해를 하면 능력단위 교재는 쉽게 이해를 합니다. B3 타입은 B2 타입에서 스프링 삽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크랙 방지용이라 할 수 있는데, 라이너의 가공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직사각형이 아니고 얘는 직사각형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 여기 경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경사 가공을 해줘야 돼. 뭐 이것도 가공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닌데 번거롭다 이거지. 왜냐면은 이 구간이 정확하게 맞아야만 저 밑에 갔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라이너를 이렇게 얹는데, 이 면이 정확한 여기서 여기 있는 이 각도, 여기가 정확한 각도를 이루어야만 여기도 찰싹 달라붙고 여기도 붙고, 보면은 이게 안 맞을까봐 얘를 약간 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를 약간 띄워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B4 타입과 B5 타입은 B3 타입과 비슷한 맥락의 형태인데, B5 타입은 가공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얘는 여기 머리, 그러니까 요건데, 요거는 여기 위에를 완전히 날렸는데 얘는 위에를 안 날려요. 이렇게. 얘는 큰 슬라이드 코어를 쓸 때 라이너가 이렇게 배불뚝이처럼 튀어나옵니다. 큰 슬라이드, 큰 금형, 큰 슬라이드 코어 할 때 쓰는 타입인데 가공이 어려워요. 가공 어려워도 뭐 다 합니다. 가기서. 자, 324페이지도 똑같아요. 아까 그 레일턱을 다루고 있고요. 자, 여기서 다른 설정 값들은 앞서 설명한 데 적용하면 되고, 나머지 값들은 값들 중에서 T는 여기서 말하는 T는 라이너의 두께입니다. 라이너의 두께. 여기도 라이너의 두께. 라이너가 이렇게 나오는 라이너의 두께입니다. 자, 여기는 제가 요거를 살짝 그려보면 슬라이드 코어가 있고 B2 타입 앞에 전면부는 생략하고 이렇게 돼요. 이 상태에서 라이너가 얹혀지는데 요 위에 이렇게 얹혀집니다.
네,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이게 라이너고 이 슬라이드 코일 당연히 볼트로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이 두 개를. 그래서 나중에 스팝이 될 때 상호판과 스팝이 될 때 여기는 스팝을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띄운다고 했어요. 여기는 스팝을 봐야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띄웁니다. 상호판이든 로킹 블록이든 이게 상호판이 됐든 로킹 블록 이렇게 해서 여기는 스팝을 보는데 여기는 다 띄웁니다. 여기 0.5에서 1mm를 띄웁니다. 저는 보통 한 1mm 띄워버려요. 시원하게. 여기를 갭을 줍니다. 여기만 스팝 봅니다. 그러면 이게 뜨는데 뭐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 스팝 보면 꽉 눌러주기 때문에 가이드레일이 있고 그거 안 돼요. 자, B타입 같은 경우는 이런데 D타입 같은 경우는 B5입니까? B5하고 B4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얘하고 좀 형태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B5 타입을 보게 되면 슬라이드가 이래 있고 라이너가 슬라이드가 이래 되어 있으면 라이너가 이렇게 됩니다. 튀어나오는데요. 예,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하고 상호판하고 스팝은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만 스팝을 보고 여기 다 떨어집니다. 얘와 같이 못해요. 여기 딱 맞추면은 여기에 스팝이 나야 되는 자문은 여기 스팝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너를 여기에 딱 맞췄을 때 슬라이퍼가 요 경사면이 내려왔을 때 여기 아다리가 되는데 여기 아다리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여기만 스팝을 보고 여기는 틈새가 있고 여기만 여기도 틈새 있습니다. 자, 이게 B5 타입. 그 다음에 B4도 마찬가지예요. B4는 이게 없을 뿐이지 요 구간이 없을 뿐이지 똑같아요. 그 구간이 없죠. 없으니까 네. 얘는 이렇답니다. 여기가 터지죠. 여기 떨어지는 건 똑같아요. 여기만 스팝 봅니다. 여기만. B4나 B5나 여기만 스팝 봅니다. 그래서 B4 타입하고 B5 타입을 설계할 때는 이 부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슬라이드 코어의 등에 있는 위쪽 뭐 로킹 블록이든 상호판이든 닿지 않는다고 여기만 닿는다. 그래서 이제 이 도피 구간만 이해를 해도 모델링 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T값은 라이너의 두께 값으로 소형일 경우에는 한 8T나 10T, 중형일 때는 10에서 12T. 이게 슬라이드 코어의 크기가 소형 슬라이드 코어 같을 경우에는 8mm를 쓰는데 이때 중요한 게 여기에서 8mm와 그리고 나사가 안 나왔네요. 나사는 아마 라이너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8T일 때는 보통 8T는 M5 그 다음에 10T는 M6 이거 뭐냐면 체결 볼트입니다. 라이너 체결 볼트 두께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10T, 12T는 10T도 M6 아까 말했죠. 12T도 M6 M8을 쓰게 되면 9mm이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얇아요. 그게 무슨 말인고 이 볼트 카운트 버링이잖아요. M8일 때 여기 9예요. 9 여기가 몇 T? 12 그럼 여기 얼마 남는다고? 3mm 지금 6mm도 작아요. 6mm 가위를 라이너는
6.5mm 더요. 7mm, 원래 다른 것들은 7mm인데 두께가 너무 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강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럼 여기를 9mm 하면 이게 3mm밖에 안 나오고 약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쓸 때에는 보통 8에서 12까지, 아니 뭐야, 10에서 12는 그냥 M6을 써요, M6을. 그리고 15 하면은 M8을 써요. 그래서 두께에 대한 체결 볼트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할 때는 10에서 12T. 대형일 경우에는 12 내지 15T를 적용하는데 보통 15T 적용하죠. B4와 B5 타입은 T값 적용 시 벽면을 마이너스 1mm 가공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 이거 지금 1mm 보입니다. 1mm나 0.5mm 적게 가공해서 라이너는 튀어나오지만 이 부분은 들어가게 해서 닿지 않게끔 한다. U 값은 U는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U는 이 구간을 말합니다. 예, 요만큼 올라오는 거. 요만큼 올라오는 거는 소중형에서는 50mm, 대형에서는 설계자가 적절한 임의의 정치수를 사용하는데 정치수 써야 됩니다. B5 타입은 L값이 긴 경우에 가공이 어려워서 하기가 힘들다. 여기가 너무 길면, 여기 이렇게 길면 이거를 뒤집어서 공작물이 아무리 공구더라도 이게 참 가공하기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이. L값에 따라서 저걸 되니 안 되니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N값은 라이너 규격에 맞게끔 5mm 단위로 정치수로 만든다. N값은 여기에죠. 라이너 보이는 여기에. 요 폭은 라이너 크기에 맞춰갖고 5mm 단위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드 본체 스팝은 앞면부와 뒷면 경사부 또는 라이너 삽입 시 라이너 부를 보며 윗면과 등면은 도피를 줘라. 윗면 여기, 등면 여기. 예, 스팝은 여기만. 여기는 다 띄워라 이 말입니다. 여기 0.5에서 1mm 띄워주면 됩니다.